챗GPT가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론 모델로 O3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을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특히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같이 살펴봅니다. 논리적 설명 그리고 추론을 위한 모델, 전문적인 모델이 발전해 가는 것은 O1에서 O3, 사실은 O2인데 이제 발전된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인 거죠. 사실은 O3가 이게 지금 이미 그 미니 하이라는 버전으로, 세부 버전으로 챗GPT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는 몇 달 내에는 발표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GPT-5로 이게 그 다음 버전은 다 합쳐져서 O1, O3라는 이 추론만 전문으로 하는 모델은 사라지고, 뭐 일반적인 기능하고 추론 전문 기능을 합친 상태로 GPT-5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생각해 보면 당장은 O1, O3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치면, 그리고 또 버전이 올라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장 이 논리적 추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당장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연 비즈니스 문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더 잘 풀어줄 수 있을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GPT-4.5는 다양한 문제에 유용하죠. 빠르게 움직이고, 하지만 논리보다는 답을 바로 만들어내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데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O1이나 O3처럼 추론의 전문적인 모델들은 복잡한 추론, 여러 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죠. 다만 부가적인 기능들, 뭐 검색부터 분석,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약점이 또 있습니다. 과정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중간중간 개선들이 조금씩 되면서 지금은 또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논리적 추론과 설명에 특화된 챗GPT 5.1 그리고 또 5.3까지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 적용하는 걸 한번 예로 해보겠습니다. 과연 심층적인 추론을 하면, 그리고 이 모델들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클지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예제는 마케팅 캠페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옵션들을 분석을 해서 ROI가 가장 높을 만한 캠페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 도달률 등등의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왜 그 선택을 하는지를 설명하게끔 한 겁니다. 실제 매우 가까운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컨텍스트가 있어야겠죠. 어떤 캠페인들인지 그 캠페인의 옵션, 그리고 캠페인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패션, 스니커즈 관련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상황들을 정의를 미리 해놨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안적인 캠페인들을 얼반 스니커즈 트럭 투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두 가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니커즈 트럭이 길에 나가서 그 홍보를 하는 이런 캠페인 개념인 거죠. 두 번째 거는 유저 참여형의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끔 하고 SNS에다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스쿨, 그래서 교육형 캠페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캠페인들을 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천천히 보시거나 정지시켜서 보시면 되니까, 이 세 가지 캠페인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 나오는 돈의 차이가 나겠죠. 그랬을 때 최적의 캠페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숙제입니다. GPT-4가 4.5죠. 답변을 한 걸 보면 ROI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이 들어갔다고 쳤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얼마, 온라인에서는 얼마의 수익이 날 거고, 그래서 ROI는 1300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계산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 3번 캠페인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1614%, 16배나 성과가 있는 그 스니커즈 콜라보 그 챌린지, 요 캠페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적으로. 근데 이걸 주력으로 하되 다른 것들도 이제 보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O1이 답변을 한 걸 보면 데이터는 이제 가상으로 정량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비교표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스니커즈 콜랩 챌린지 요거를 900% 정도의 ROI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투자 비용이 적고 바이럴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한 이유입니다. 꽤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4.5가 바로 줬던 답변에 비하면 조금 충실한 답변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여러 번 계산을 하고 계산한다기보다는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답변이라는 표시가 좀 납니다. 엄청난 그죠?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 한 20초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어요. 추론 모델 5.1, 5.3 모두가 꽤나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과를 보면 대충만 훑어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5.1 모델은 미니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5.3는 미니 중에서 조금 오래 고민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모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5.3가 더 최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제한된 옵션의 모델을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태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결론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풀고 있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 답 자체도 어느 게 더 좋은 답인지를 비교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모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논리가 타당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하고 조사 데이터를 다 주고 내가 새로운 신제품을 낼 때 최저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가격을 최적으로 고르고 싶다. 그걸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라. 목표는 시장 점유율 20%, 그 다음에 최소 30%의 이익률,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고 제조 원가에 대해서 3만 원이라는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이렇게 이제 아예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꼭 맞춰야 되는 그거를 주어지는 추가적인 정보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가적인 외부의 경쟁 제품이 비슷한 게 존재를 하고 그것들이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 세부적으로 제품 A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 제품 B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시장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눠지고 각 소득별로 어떤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을 파악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같이 정해주고 이것까지를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자 이걸 가지고 최저 가격을 정해내라 이런 문제를 준 거죠. GPT-4.5는 뭐 비교적 심플하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5.9만 원, 약 6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그래서 50% 남기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를 최저 가격으로 줬습니다. 그 과정에 그 시장 점유율을 층별로 17.5%에서 23%, 그래서 뭐 대충 한 20% 근처까지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정도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아주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충분히 참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GPT-4 5.1의 4가 아니죠. 5.1의 답변을 한번 보죠. 추론 모델이니까 이건 45초 동안 고민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그 안에 정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컨텍스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목표의 제약 조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꽤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답은
시장 점유율 20% 확보,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권장 판매 가격은 55,000원이다. 그 근처다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시장 점유율도 20%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마칠 수가, 이익률도 여유 있게 초과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제안해 줬어요.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 앞에 그 GPT-4 5하고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논리적인 설명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O3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 과연 다음 버전이라 더 좋은 결과를 주는지. 의외였던 건 이 문제가 O3한테는 쉬웠을까요? 13초 정도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이 13초 안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5만원, 7만원 제품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하위층부터 상위층까지의 그 층별 특성을 검토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웠던 건 뭐냐면 45%를 55,000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목표 이익률은 훨씬 추구한다. 뭐가 빠졌냐면 맨 마지막에 시장 점유율 20% 확보 그냥 했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검토한 결과가 전혀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그 추론한 과정과 결과가 전혀 언급이 없이 바로 답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이건 뭐 실패라고 봐야 돼. O3 부분은 추론 모델 5와 O3 모두 여기서도 역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일단 O3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줬다. 왜? 추론 결과가 중간에 없었으니까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O1보다 O3 미니 하이가 더 좋은 모델인지는 조금 이제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댓글에 주세요. 논리적 설명 예제. 이번엔 세 번째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의류 쇼핑몰인데 세그먼트별로 프로파일을 줍니다. 그 데이터를 첨부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업로드를 해주고 고객의 세그먼트별 이탈 요인을 분석을 해서 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서 뭐 가짜긴 하지만 실제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 고객 수부터 시작해서 성비, 그 다음에 사이트 방문이나 구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주고 이탈률이 그래서 세그먼트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 이걸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끔 했습니다. GPT-4 5의 결과를 먼저 보면 여기는 다양한 지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분석해서 전략을 뽑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률, 구매 행동, 그다음 사이트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을 봅니다. 고객 만족도나 사이트 이용 시간 같은 경우에 어느 집단, 세그먼트 4가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3.9점 이런 것들이 이탈 원인일 수 있어요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죠. 자, 그걸로부터 최후에 만들어지는 결론은 집단 4, 세그먼트 4의 사이트 경험 및 만족도를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가 지금 이탈이 많고 불만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쭉 해서 추가 분석 필요하면 더 얘기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GPT-4 5와는 GPT-5와는 5가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5와는 여기는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묘한 건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뭐 좀 세그먼트 7이 비슷한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3.7 정도로 만족도가 낮다. 이런 것들은 있었던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그먼트 4 등등 그리고 이제 가설도 세워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PT의 5.1 모델이 비슷비슷하니까
이름이 헷갈릴 수 있는데 O1이라는 추론 모델은 지금 최근에 데이터 업로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제대로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맞춤형 이탈 방지, 리텐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화 추천, 그 다음에 UX 개선,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집단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고 묶어서 4번, 7번 두 개 세그먼트가 한 세트로 여기에는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8번, 13번은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O3 같은 경우에는 5초 동안 이성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분석 보고서를 준다고 했는데 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세그먼트가 있다. 프로모션 의존 고객이 있다. 고객 이탈의 주요 원인이 개인화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일반론이에요. 이거는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왜? 제공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데이터가 뭔지 파악도 못하고 그거를 실제로 분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억지로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 추론 모델이 그 제공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강제를 하는, 그래서 전체 항목들을 각 항목 및 항목 간 연관관계까지 최대한 심층 분석을 하라.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상식을 결합을 하라. 그 다음에 예시가 아니라 제공한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필수 조건들을 강제를 했어요. 그리고 분량도 상세하게 하게끔 1000단어 분량으로 제공하게끔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프롬프트가 달라졌으니까. GPT-4.5가 프롬프트를 바꿔주면서 GPT-4.5가 더 구체적이고 정밀도 있는 답을 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O1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보면 세그먼트 A는 트렌드 주도형이라서 20대 초중반 SNS 활용 빈도가 높다. 이런 얘기는 해준 적이 없고요. 이탈률 18%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느닷없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PT-5.1 추론 모델이 파일을 읽어갖고 해도 프롬프트에 따라서 또는 할 때마다 어떨 때는 데이터 제대로 읽고 어떨 때는 데이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로모션은 전혀 데이터로 제공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실패요. GPT-4.3 추론 모델, 이게 더 나은 결과를 주는지 한번 보면 여기도 지금 프로모션 반응, 구매 전환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엉뚱한 얘기를 끌어다가 답에 포함시켜서 답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고객 세그먼트별로 봤을 때 패션 리더라는 그룹은 세그먼트 1, 2, 3, 4 이렇게 있었지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재구매율 68%라는 건 전혀 관계도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패예요. 정리해보면 추론 모델 5.1, 5.3 모두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 5.1은 좋아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5.3는 전혀 못 쓰는 상태였고 첨부한 데이터를 파악을 못하고 그걸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고 5.1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엉뚱한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좋은 걸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그 GPT-4.5와 병행해서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해 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기억할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보니까 추론 모델들은 정성적인 문제에는 적합하다. 그리고 상당히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 프롬프트의 일부로서 충분한 정보, 맥락, 그다음에 그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들,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야 깊이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매우 잘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O1보다 O3가 번호가 크다고 해서 더 좋냐? 이건 미니 하이 버전이고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완성도가 O1보다 더 떨어진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데가 상당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많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O1도 O3도.
그래서 GPT-5가 나오길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와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또는 의미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뭐 3달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능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논리적 추론까지 다 잘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무리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O1이나 O3의 예에서 봤듯이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통해서 봤듯이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불안정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GPT-5에도 초기에는 특히 꽤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출시되는 시점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추론 모델 O1과 O3 이걸 특히 비즈니스 활용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 성격에 맞춰서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좋은 답을 줄 수는 있는 걸까? 검토를 같이 해봤습니다.